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장이 괜찮았죠. 뭐 이거를 장이 괜찮았다고 자꾸 얘기해도 되는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오늘 한번 나스닥부터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나쁘지 않죠? 시작해서 지지하면서 살짝 올라가서 뭐 보합장 정도 되겠죠. 한번 일봉으로 보면은 뭐 망치로 진저정 양봉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제 이 종가의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내가 좀 굳게 다지겠다 하는 느낌인데, 지금 느낌이 보면은 보통 한 요렇게 나오는 게 좋거든요. 요렇게 나오면 좀 똑같이, 그러니까 이 선상에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미국장은 계속 나쁘지 않아요. 보면은 미국장은 계속 얘기하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장이지. 그리고 미국은 얼뜻 뭐 여기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지금 보이죠. 돌파를 하진 않았지만 의지는 보입니다. 나름 곽초롱 자리가 되는 거예요. 돌파하면은. 그래서 아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슛이 나오면 크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지수는 종목처럼 그렇게 쉽게 막 어떻게 땡땡 쭉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미국장 그렇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장인데, 우리나라 장이 계속 올라가네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어쨌거나 오늘 장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은 편이에요. 계속 좋은 편이에요. 계속 좋은 편이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오늘 드디어 이제 비염의 계절이 왔어요. 어쨌든 간에 괜찮죠. 심지어 어제 그 전날 종가보다 좀 더 올라가기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요 이격의 공간을 뭐 여차하면은 뭐 어쨌거나 지지선이 거기랑 여기랑 이렇게 있어요. 요 선을 목표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죠? 어쨌든 간에 올라와도 어차피 내려가긴 할 건데, 여하튼 장이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요, 저 장 막판에만 좀, 장 막판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 이거 외에는 시작해서 갭도 안 뜨고 종가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0%입니다. 종가에서 솔직하게 올라가서 지지하고 20선 지지하고 또 지지하고 또 지지하고 또 나름 지지하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한번 꺾고 다시 올라갔다가 전고점에서 여기는 넘지 않겠다 하는 생각으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쭈르르르 내려갔어요.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장은 여기서 다 이루어지니까요. 여기서는 거의 뭐 구라매매 여기서 그다음에 1시 반, 2시 이제 요런데 오늘 이제 저거 매매가 별로 안 좋았죠. 구라매매 같은 거 오후에 나중에 늦게 올라가는 게 이제 좀, 왜냐하면 이게 확 너무 꺾는 바람에 이게 개미 털기가 아닌 그냥 하락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이 나가리가 되셨을 겁니다. 지수도 그래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수짜리 매매라고 그래서 120선, 요게 120선, 60선, 요게 20선, 20선 위에 있는 여기에 위치해서 여기나 여기 위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하시면 그 수익을 내기가 좋습니다 하는 그 지수 자리 이거 매매. 큰일 났네요. 좀 나갔다 왔더니 아유 구시단소냐 지수자리 매매. 원래 방송 초기 목적은 이제 지수자리 매매, 제가 하는 매매법 지수자리 근처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은 이게 120선이랑 20선이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이게 120, 그러니까 120선 밑에 20선이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20선이 120선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보시면
120선이 제일 밑에 60, 20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종목들은 120선이 이렇게 있고 20선이 막 밑으로 와 있고 60선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에서는 상승이 안 일어나냐? 그건 아니에요. 상승은 일어납니다. 금세 지수 자리를 따라가서 금방 이렇게 해서 20선을 끌어올려서 금방 지수 자리를 따라잡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승이 제가 없다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저는 오히려 지수 자리보다 이렇게 한 단계 낮은 애들 지금 종목들은 재채기 몇 번 하니까 목소리가 가버렸네. 지금 종목들은 지수 자리 종목들은 지금 이 20, 120, 120을 이게 120이고요. 20선이 요 위에 있고요. 120선 위에 있는 20선에 있는 종목들 걸쳐 있거나 바로 위에서 슈팅하는 애들 20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돌파하거나 지지하고 올라가거나 여기 침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든가 아니면 지지까지는 아니고 그 바로 위에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영망치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날 살짝 갭떠서 이렇게 슈팅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엄청 제일 이게 제일 좋은 자리라고 그 와중에 여기가 이제 곽초룡 자리 비슷하게 돌파선이 2개 이상 뭐 때로는 3개겠죠. 많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뚫기가 힘들 만큼 뚫었을 때 이 폭발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한 10% 가까이 된다. 그러면 돌파선에 한 2배 정도 간다. 그래서 요게 10%면 요게 한 10% 이상, 요게 8%면 요것도 8% 이상. 돌파선의 2배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슈팅이 아니라 어디까지 찍어야 되냐? 침이 여기 이렇게 있고 저 맨날 똑바로 안 그려지냐? 그래서 돌파선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평균 여기. 그래서 얘가 여기서 한 2, 3, 4, 5% 밑에 3, 4% 밑에 여기서 이제 슈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돌파선의 2배가 아니라 돌파해봤자 이게 3.58이죠. 지금 3.75. 3.75의 2배 7%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18에서 22% 이상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쫙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을 게 많으니까 내려올 건 요것뿐이 안 되고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먹을 게 많은 이 지역 여기가 제일 좋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지수로 종목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지수 자리 바로 밑에서 예를 들어 20선 이렇게 가고 120선도 이렇게 가고 60선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데 여기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영망치 이제 보기 좋게 좀 크게 그릴게요. 예, 좀 크게 영망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날 살짝 겹떠서 지지선 바로 이평선 바로 위에서 이렇게 살짝 떠서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 이렇게 요 어제 종가보다 갭을 살짝 떠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잠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샥 올라가면 이걸 이제 제가 제일 크게 보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 매수를 좀 꺼려하는 게 이거와 지수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수 자리보다 한 단계 밑에.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20선보다 요 위에 지수가 있으니까 요 20선을 돌파하거나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면 20선 지지보다 살짝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조금 그걸 꺼리는 이유가 120선에서 지금 너무 제가 그거 외에 또 강조하는 게 뭐가 있죠? 이평선 122평선이나 21평선에서 너무 먼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 올라가는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물렸을 때 이게 퍼센테이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120선도 깨거든요. 잘못하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니까 먹을 거는 요만큼인데 내려갈 건 이만큼이니까 이평선에서 너무 높은 거는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얘기 자기 평단 이평선 그러니까
꼭 122평선이나 22평선 이걸 딱 이 이평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도 기본적인 평단이 한 요 정도 되겠죠. 대략 여기서 여기. 여기서 요 정도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하시는 게 안 좋아요. 그 얘기를 지수짜리와 더불어 이평선에서 너무 먼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쌍벽을 이루니까 이렇게 쌍벽을 이루니까 이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요 자리나 요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매매를 하고 딱 예를 들어서 막 이것저것 보다가 이 종목을 딱 봤는데 아씨 너무 높은데 근데 막 양봉으로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있어. 이걸 잡아야 되나 안 잡게 돼요. 그래서 요새는 매수를 하기가 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예. 요즘 같은 때 제 애로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대로 따지면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이평선, 22평선 이런 데서 올라가는 거 여기서는 어차피 나가리고요. 예. 아예 쉬는 게 좋다고 그랬지 이럴 때는. 그리고 여기서는 솔직히 저는 여기서도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매매를 거의 안 했어요. 여기서 안 하고 요걸 지켜보다가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하기 시작 또 막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다가 요거 이제 요 정도 되면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 딛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22평선을 딛고 120선을 딛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22평선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든가 뭐 하면은 되겠구나. 근데 지금 22평선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지지를 한 게 아니에요.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지지했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지지한 것처럼 흉내만 내는 거지 제대로 지지를 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계속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무너지면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 있을 텐데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는 거의 호기심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그리고 이거 이전에 여기에서도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냐?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네? 어허, 걱정이니 이거 또 올라가네? 이거 얼마나 무너지려고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어허,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야,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호기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같이 지수짜리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요즘 고점 돌파가 많죠. 요렇게 22평선 돌파, 122평선 돌파해서 22평선 찍으면서 올라가는 요 위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상한가 연상도 가고 삼상도 가고 지금 슈팅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요럴 때는 제가 좀 약합니다. 예. 약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지수 공부도 하면서 애초에 이 방송의 목적이 음, 지수 지수짜리 매매라고 해서 이거 위주로 이제 그 매매를 하는 법을 얘기를 하려고 이 방송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단타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과 섹터 그러니까 이제 업종에서 뭐 어떤 종목이 테마를 이뤄서 요즘 가느냐 오늘 가느냐 섹터 그리고 이제 두 개에다가 이제 굳이 또 뭘 하나 갖다 붙이려면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가는 게 어떤 차트가 유행을 해서 가느냐 어떤 뭐 이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같으면 건설주 네옴시티 뭐 어쩔 때는 또 로봇주가 또 뭐 삼성과 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삼성 로봇주가 또 가느냐 로봇주가 아직도 가고 있죠 아직도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신약이 나오기 전에 진단 키트 일단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진단 키트 그래서 수젠텍 시젠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뭐 EDGC 막 이런 애들 막 엄청 많이 갔잖아요 진단 키트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슈로 가느냐 근데 나스닥을 참고로 하고 요즘 가는 섹터가 뭐냐 요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증권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이 이거는 알 수 있는데 요렇게 이슈 같은 경우는 차트로서의 이슈로 요즘 유행하는 차트가 뭐가 가느냐 요즘 유행하는 뭐 개별적인 종목 아니면 개별적인 이슈 뭐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촉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요즘 지수짜리 매매가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가면 여기서는 이렇게 매수를 잡아서
잡고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라가다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고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 분이 안 가기 때문에 요즘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한없이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는 거를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락의 가능성을 계속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수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종목 같은 거 추천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매수를 해서 예를 들어 목표가가 여기야.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래도 목표가 자기 눈에 본인 스스로들의 눈에 목표가 1차 여기, 2차가 이제 여기인데 예를 들어 목표가를 거의 다 갔다가 한 2, 3%안 가고 쭉 내려가. 예를 들어 쭉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어떻게 되냐?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그 침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 침이. 그러면은 한 상승한 거에 요 반 정도 요 정도 잡아서 요 정도까지는 견뎌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견뎌볼 만해요. 침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견뎌볼 만해요. 근데 이게 침이 요렇게 돼 버렸어. 여기까지 짜그라들었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짜그라들었어.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다시 올라갈까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예를 들어 이게 한 20% 된다 그러면 한 15, 16% 정도 가져갔다가 3, 4%까지 이렇게 내려왔어. 다시 이렇게 올라갈까? 오늘 하루 만에? 저는 그거는 되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불가능은 아닌데 확률적으로 저는 2%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될 확률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으니까 또 나폴레옹의 후예들은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된다고 무조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매매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 이게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원래 목표가까지 1차를 가거나 2차를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없다고 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1년 중에 몇 번 보기 어려워요. 차라리 이렇게 반 정도 되면 여기서 이 선에 터치를 하는 순간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삐웅 하는 순간 매도. 내가 잡은 곳은 예를 들어 여기다. 여기다. 한 3% 정도. 3% 정도인데 요 이게 올라간 게 한 16%야. 그럼 8% 이상 내려오면 이게 양봉의 반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반 이상 무너지면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 못 먹은 거 여기 꼭대기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 꼭대기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네 하고 이걸 미련을 가져버리면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잡은 평단도 깨고 내려와서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마이너스가 돼버려서 이날이라도 그냥 팔면은 한 3, 4% 마이너스가 되고 그냥 끝나는 건데 이걸 만약에 못 팔고 미련이 있어서 종가까지 갔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회복이 된다는 확률이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나마 수익을 일단 저는 먹고 보자는 주의입니다. 먹고 보자는 주의. 상승을 했을 때 목표가까지 진입을 안 해도 내려오네 그러면은 이게 반 이상 내려오면 여기까지 견뎌볼 만하다가 반을 딱 깨는 순간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죠. 뭐 여기까지 기다릴까요? 여기까지? 요만해질 때까지? 침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길어서 요만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또 양봉으로 잡았어. 이거 올라가나 보다. 그래서 양봉으로 딱 잡았어. 매수했어. 매수한 위치가 여기야. 그래서 아싸 벌써 2% 수익이다 하고 가는데 이게 목표가가 예를 들어 여기였는데 근처도 못 가고 어,
내려와. 그럼 자기 평단 근처까지 오잖아요. 그럼 근처까지는 그렇지만 자기 평단이나 평단에서 한 1% 정도, 2% 정도 마이너스가 되면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할 망정, 일단 내려오면 이게 다시 올라갈지,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갈지, 그 다음날까지 내려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올라갔다가 매수했어. 이 선에서 매수를 했어. 아싸, 2, 3%, 한 2% 수익이다 그랬는데, 이 새끼 왜 안 올라가? 이거 내려오는 거 아니야? 내려오는 거 아니야? 내려오는 거 아니야?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 자기 평단까지 와버렸어. 그럼 일단 버려야지. 버리고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다시 잡든가. 다시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다시 올라가면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리겠죠? 달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이럴 때 다시 잡든가. 양봉으로 딱 됐을 때. 그 여기까지 보든가. 가다가도 중간에 서서 반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죠. 여기서. 그래서 보통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으라고 텍스트에 쓴다면 여러분들 머리에 남아야 되니까 말로만 들은 거를 이렇게 외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매수자리 그로 따지면 제일 흔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상승하던 양봉이 반으로 줄면 목표가까지 안 가더라도 매도. 그다음에 매수 아니지 매도 양봉에 잡았어도 음봉이 되면 매도. 매수한 평단을 위협할 때는, 그것도 막 흔들 때는 그러겠는데, 매수한 평단을 위협할 때는 매도. 그리고 평단 이하로 마이너스가 됐어도 단타는 당일 매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또 글씨로 보면은 이렇게 글씨로 보면은 또 이렇게 달라요. 상승하던 양봉이 반으로 줄어, 이 얘기입니다. 목표가는 예를 들어 여기고 나는 이제 매수 타임을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 양봉 딱 해서 잡았어. 상승하는 양봉이 목표가까지 못 가고 이렇게 하면은 침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매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알았죠? 또 자리 좋은데 이거 양봉, 이거 오늘 슈팅하겠다고 잡았어. 근데 올라간든 말든 계속 흔들다가 음봉이 돼버렸어요. 그럼 매도를 해야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음봉 양봉을 떠나서 잡았는데 내 평단 여기서 좀 한 4, 5%에서 잡았어요. 쭉 가다가 목표까지 안 갔는데, 아이씨, 양봉의 반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되구나. 이거는 다시 NG. 양봉의 반은 아닌데 여기서 내가 잡은 평단을 미하로 좀 더 있으면 나 마이너스 되겠는데, 이러면 자꾸 위협을 하면은 내가 양봉의 반이 되려면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쫙 올라가던 놈이 갑자기 이상 증상을 보여가지고 자꾸 평단을 위협을 한다. 그럼 그것도 매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흔든다는 얘기예요. 정신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왕 내가 잡았는데 이왕 마이너스가 됐어. 그래도 마이너스가 됐어도 내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를 마음속으로 인정을 하는 순간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게 당일날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음날 이렇게 될지 4일째, 5일째, 6일째 이렇게 될지, 이게 안 나온다는 보장을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단 이하로 마이너스가 됐어도 이거 오늘 물렸네 싶으면 하다못해 양이라도 줄여놓든가, 반이나 3분의 1을 줄여놓든가, 100만 원어치 샀으면 뭐 30만 남겨놓든가, 뭐 2천을 샀으면은 뭐 1,500을 버려놓든가, 500만 유지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훈련이 여러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종목이 하시기에 좋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오겠지.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일단 물류조선주 상승률 상위 몇 개만 뭐야? 상승률 상위 이제 크게 오늘 장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다는 어저께가 좀 그럭저럭 그래서 월요일 치고 의외로 나쁘지가 않네. 그래서 오늘은 좀 비리비리할 줄 알았는데 장 막판에만 조금 비리비리했지. 뭐 장 초반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죠 오늘. 그러고 보면은 그죠? 음. 상도 많이 나왔죠. 상한까지 많이 나오고 오늘은 요걸로 한번 볼게요. 하나 갤러리아 우 물 한 잔 먹고 얘기 목이 잠기네요. 제가 장 초반에 이제 같은 얘기를 이제 지수 얘기라든가 떤 지수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큰, 큰 틀에서 이제 단타를 치는 거에 대한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따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고 얘가 그냥 이렇게 떠드는구나. 뭐 양봉 반으로 줄면 버리라는 얘기인가?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그리고 저는 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저처럼 막 눈이 막 시력이 나빠지도록 차트를 막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돋보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뭔가를 판다는 게 어렵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몸으로 해봤으니까. 근데 저보다 나은 사람들은 한 1, 2년 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증권 별거 아니네. 이래서 수익 잘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타고난 사람들인 거죠. 예. 또 1, 2년이 뭐야. 그냥 운때가 뭐 괜찮아서 그 사람은 뭐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어. 뭐 뉴스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트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 말 맞다나 다이나믹 디자인 나는 글자 7개 걸린 종목을 좋아해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 잡았는데 3상 4상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그렇게 수익을 내는 관점을 여기라고 보고 마이너스가 나는 아이고 장이 왜 이러냐. 이렇게 큰 틀에서 내가 지나온 증권 그 가계부를 본다 치면은 실현손익 가계부를 본다 하면 수익을 낸 부분이 이렇게 초반에 있고 중간에는 좀 슬럼프가 있다가 나중에 좀 눈이 뜨이면서 경험치도 쌓이고 그래서 이렇게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중간 수익을 이렇게 중상위권을 내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초반에 멋모를 때는 수익을 막 내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다가 아예 나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저 뭐라 그럴까 다시 증권을 할 수 없는 상태, 재정 상태로 가는 사람 대부분의 95%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하면은 여러분들 개미들이 돈 많이 딸 것 같잖아요. 돈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뭐 그거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면 처음에 처음에도 재미 못 보고 나중에도 재미 못 보는 사람이 이게 한 80% 될까? 80? 나머지 20은 뭐냐? 그래도 처음에는 재미를 조금 보다가 막판에 나가리로 가는 사람이 한 80. 처음에도 재미를 못 보고 나중에도 재미를 못 보는 사람이 한 10%? 그리고 5%는 뭐냐면 처음에가 어떻게 됐건 간에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계속 평균적으로 여기서 인력 까먹고도 나중에 이제 서서히 올라간다든가 처음에 인력 벌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부터 계속 경험치가 쌓이면서 올라간다든가 요런 사람들이 한 6%? 7% 이렇게 돼요. 그럼 나머지 2, 3%는 뭐냐? 뭘 것 같아요? 근데 2, 3%가 뭐냐면 이제 하기 좋게 2%라고 봅시다. 이거 없고 2%라고 봅시다. 여기가 8%고 2%가 뭐냐면 1%는 운 때도 맞는데 타고난 거야. 그 사람은 신이 내린 개미야. 신개미야. 그래.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차트를 노력을 안 하고 뭐 어쩌고 해도 그냥 승승장구하는 타입이에요. 중간에 약간 슬럼프는 있을지 몰라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뭐 거의 뭐 슈퍼개미라고 하는 뭐 젊었을 때 시작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이 먹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1%는 뭐냐?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 중에 어이구, 1%와 1%가 있다 그러면 승승장구하는 타입이 1%가 있고요. 처음에 어쨌든 간에 계속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어. 중간에 슬럼프 한 번씩 이렇게 있고 한 번 있고 이런 사람. 그리고 나머지 1%는 뭐냐? 노력형이에요, 노력형. 저처럼 노력하는 스타일. 눈깔이 빠지게 이렇게 어? 뭐 이슈로도 해보고 나가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개인적인 생각대로도 해보고 나가리. 누구 말 듣고도 해보고 나가리. 뭐 이제 유료로 들어가서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당시에 저보다 증권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보고 해도 나가리. 다 해도 안 돼서 나가리니까 나는 뉴스만 파겠어. 뉴스 하나만 계속 파는 거야. 뭐 차트고 뭐고 뭐 그런 거 몰라. 그냥 뉴스만 파는 거야. 아니면 나는 뉴스고 뭐고 잘 몰라. 차트만 계속 파는 거야. 어떤 사람은 수급만 계속 파는 거야. 디 거래량이나 사람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 어디로 몰리느냐. 이렇게 하나만 파거나 두 가지를 묶어서 얘랑 묶든가 얘랑 묶든가 이렇게 아니면 세 개를 다 묶든가 해서 엄청나게 뭐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파는 사람들. 나머지 1%가 그런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운때가 그렇게 뭐 증권에 이렇게 최적화돼서 맞춰 있는 사람은 아니야. 오히려 좀 그 반대인 경우에요. 운때가 그렇게 좋은 타입은 아니야. 보면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다 보면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된 거고 이게 승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모니터에 제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눈깔이 빠지도록 계속 쳐다보고 하니까 어느 정도 뭐가 연관성이 보이고 통계적인 어떤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론화해서 보다 보니까 아 지수짜리 쪽에서 올라가는 게 그래도 상승이 많구나. 그리고 이게 나름 살짝 물리거나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크게 안 나는구나. 아 나름 안전하구나. 먹을 때 엄청 크게 먹는 건 아니지만 잔잔하게 이렇게 한 번을 먹나 이렇게 세 번을 먹나 똑같구나. 이게 똑같구나. 단타로 보면 스윙은 다릅니다. 스윙은 하루 만에 올라간 것과 세 달 만에 올라간 게 세 달이나 네 달 만에 올라간 게 수익이 달라요. 복리 때문에 이 복리의 마법이 있습니다. 복리가 훨씬 커요. 근데 왜냐면 원가가 얘는 여기서 책정이 되지만 얘는 이날은 여기서 이날은 여기서 이날은 여기서 이날은 여기서 이날은 여기서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요 단계별로의 복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달라요. 단타적으로만 봐서는 이게 맞습니다. 세 종목에서 뭐 10% 먹어서 30을 먹나 상한가 하나를 먹어서 30%를 먹나 이 당일에 쉬는 소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스윙이랑 그 단타는 다릅니다. 하루 만에 단타 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올라갈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크게 올라가 한 15%에서 20% 올라갈 종목을 선정을 해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버린다. 아는 데서 잡아서 아는 데까지만 먹는다. 요것만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것만 제가 먹을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1차, 2차 있으면 1차에서 버리는 거고 어지간해서 돌파선이 있으면 돌파를 정확하게 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미리 여기서 아직 여기 돌파선 같지도 않았는데 이거 아무래도 돌파할 것 같은데 자기 기분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돌파를 했을 때 돌파를 한 거 보니까 얘는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버티고 매수했다가 버티고 매도 내려오면 매도 다시 올라가면 다시 매수 그래서 2차까지도 볼 수는 있는데 슈팅이 좋으면 1차에서 3분의 2를 버리고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여기까지 보는 거고요.
2차를 안 갔는데 그냥 내려와 버리면 그냥 버립니다. 2차까지 가면 나머지 것도 나머지 3분의 1도 버리고요. 올라가다가 2차가 있긴 있는데 이날 슈팅이 하도 그냥 뭐라 그럴까 사람 진을 빼듯이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저는 2차까지 안 봅니다. 그냥 여기서 올 매도입니다. 올 매도. 또 신고가 같은 경우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없는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의 매매도 어지간해서는 거의 다 버리고 나머지 찌끄레기 가지고 여기를 보든가 아니면 여기서 빨리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시간대다. 뭐 8시 40분 뭐 아니 그러니까 9시 40분 9시 50분 이래서 다른 종목 잡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볼 시간에 그냥 이걸 다 버리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서 다른 종목을 봅니다. 아니면 잡을 게 없으면 그냥 그날 한 종목으로 땡을 치던가. 그러니까 물론 이 한 종목을 잡기 위해서 그 전에 한두 종목을 제가 잡았다가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마이너스 나면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더라도 여기서 15%짜리를 12%를 먹거나 20%짜리를 17%를 먹거나 하면 이게 상세가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처럼 제가 하는 매매법을 적용을 하라고 제가 주입을 해버리면 안 되지. 뭐 하다못해 황소한테 황소 그죠? 황소한테 황소가 미친 척하고 막 뿔로 달려드는데 하다못해 빨간색 보적이라도 있어야 어? 빨간색 보적이라도 있어야 얘 놀리면서 피해서 몸을 지킬 거 아니에요. 물론 유능한 사람은 이 투 할 때 이 빨간색 보자기도 없이 그냥 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칼이나 총은 없더라도 들소가 막 무시무시한 소가 시커먼 소가 막 달려오는데 하다못해 이 보자기라도 있어야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눈속임으로 자꾸 빨간색 쫓아가게 하면서 그죠? 맨몸으로 뛰어들기는 힘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맨몸으로 뛰어들게 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이거 하세요. 이거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소가 달려드는데 이 뿔을 세워가지고 달려드는데 맨몸으로 그냥 이 소랑 붙어서 무슨 채배달 마냥 뭐 뿔을 맨손으로 뭐 부러뜨린다 하듯이 이렇게 이걸 내가 원하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사지로 몰았구나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도 못하고 어떤 종목을 뭐또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스윙도 조금 보니까 원래 별로 평소에는 나랑 관계없는 분야라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인내심이 짧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내심도 짧을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걸 못 기다리지만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먹겠구나. 그런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제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방송의 목표는 지수 자리에 근접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슈팅이 나올 만한 애들, 뭐 전고점 곽철용 자리, 고점 돌파 두 개 이상의 뭐 때로는 세 개고 고점 돌파를 하는 종목 또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전고점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가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전 저점 돌파를 하거나 이 고점의 거꾸로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넘으면 슈팅이 나오겠구나. 전 고점이 아니라 전 저점 돌파도 있어요. 아니면 뭐 저번처럼 그 이평선 이렇게 상승하는 이평선이 있을 때 여기서는 애매하지만 여기서는 올라가면 이평선의 두 배. 그러니까 이 이평선 자체가 돌파선이 되니까요. 두 배를 간다. 근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계속 요즘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런 위주로 아마 제가 이제 종목들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글씨로도 막 쓰고 막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뭐 여러분들 못 외우니까 제가 또 글씨를 써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하는 이유가 공부를 따로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요즘 다 피곤하고 뭐 요새 벚꽃도 폈는데 뭐 벚꽃도 보러 가고 저는 참고로 갔다 왔지만 그런 거 보러 그런 거 갔다 왔으니까 비염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만 제가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눈도 많이 약해지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냥 맨바닥에서 뭔가 경험치를 쌓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시력을 일단 잃게 돼요. 시력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내가 매매하는 내 수익률에 문제가 생기냐? 아니거든요. 이 세력 애들이 돈이 많아. 그래서 얘네는 불가능이 없어요. 매집을 해 갖고 있는 이 종목 그 종목에 대해서는 얘네는 거의 전지전능한 신의 영역, 증권계에 정해져 있는 뭐 하루에 35%를 간다든가 이런 건 안 되죠. 30%로 상한선이 있으니까. 또 뭐 무슨 뭐 지정 종목으로 이제 그 선정이 되면은 뭐 단일가 매매가 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걔는 나름대로 그런 걸 다 피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하루 만에 가든 나눠서 가든 흔들면서 가든 다 갑니다. 그 세력 애들은 다 하루 만에 가든 나눠서 가든 흔들면서 가든 심지어 밑으로 해서 올라가서 가든 다 갑니다. 예. 세력 애들은 가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매매법을 따라해서 한다고 해도 세력 애들이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빼먹을 수 있는 제가 수익을 내면 세력의 돈을 이제 나름 빼먹는 건 셈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세력 애들 걸 빼먹어도 제가 돈을 빼먹는 거랑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근데 만약에 내가 장사꾼 기질이야. 근데 여기 100억이라는 돈이 한정돼 있어. 내가 오늘 5천을 한 1,000만 원을 따면 보통 돈을 빼는 거 상한선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내가 1,000만 원을 빼면 9천이라는 돈이 남어. 근데 여러 사람들이 나의 방법으로 해서 이 9천 이상을 빼가면 내 수익률이 줄어. 그러면 내가 굳이 뭐 돈도 안 되는데 목 아프고 눈깔 아프고 뭐 하는데 이런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매매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필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률을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치에 의해서 계속 수익률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거를 방송할 필요가 없죠. 내 돈이 줄어드는데, 그죠? 내 돈이 줄어들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뭐 할 거야? 하루 종일. 심심하기도 하고. 아침에 장 끝나고 나면 심심하거든요. 걔랑 놀아주고 하면 하루 일과가 우리 저녁에 여수님이랑 데이트하면 끝인데.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하게 보면 방송도 진작에 할 걸 그랬어. 한 뭐 꽤 오래 전부터 방송을 할라치면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 유튜브 관련된 거로는 제가 아프리카 방송은 예전에 애견에 관련된 걸로 했었거든요. 애견 관련된 걸로. 근데 호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막 화질도 안 좋은 막 구닥다리 노트북 같은 거로 이런 거로 하니까 뭔가 좀 답답한 그런 것도 있었나 봐. 보는 사람들이. 근데 이 유튜브는 화질도 좋잖아. 근데 요즘 컴퓨터가 자꾸 꺼져서 그러긴 한데 오늘은 컴퓨터도 별로 이상 없네. 지금 보니까. 어.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안 좋고 뭐 속도가 느려지면 제가 다시 껐다 키고 컴퓨터를 증권 HCS를 다 껐다가 키면 또 빨라지니까 예, 그별 이상 없으니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방송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승률 200일을 보면요. 상을 하나, 둘, 셋, 넷, 다여 다이나믹 디자인 또 상관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앙코유전 또 갔네. 아홉 넥스턴 바이오가 계속 좋더니 상을 끝내는 갔네요. 아홉 개가 상이 나왔네요. 보통 장 무너지기 전에 상한가 많이 나옵니다. 자꾸 연맥이려고 장이 무너진다 하는 건 아닌데 상한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장이 무너질 때가 됐다는 얘기랑도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나 갤러리 하나 갤러리아 우뭐 얘기할 게 없죠. 그냥 상 그랬나 본데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달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얘는 120 밑에서 120 밑에서 120까지 갔는데 뭐 계속 무너질 것 같죠? 그냥 봐도 계속 무너질 것 같죠? 다음이 없죠. 다음은 없는데 얘가 강상으로 하긴 요새는 얘 강상이죠. 요새는 강상 종가상 뭐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올라갈 공간을 굳이 따지면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여기 맞나? 보통 요 이격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이격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보면 되는데 그 공간이 많네요.
연상도 잘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잘하면 연상도 가능하겠네요. 나 하락하는 120이라 이건 다음 날 보고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엔투텍 어, 엔투텍도 좀 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엔투텍도 지금 여기 물량 받아서 이렇게 해서 물량 받고 한 번 더 받고 올라가면서 물량 받고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얘도 올라갈라 치면은 뭐 여기까지 가능성이 있죠. 여기나 뭐 그럭저럭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 전저점도 있고 전저점도 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요즘은 상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겠네요. 하도 종가들이 난리를 쳐버리니까. 근데 얘가 얘도 강상이네요. 오늘 아침에 장이 괜찮았거든요. 좋았거든요. 괜찮았다는 게 아니라 좋았거든요. 얘도 얘는 막판에 그냥 올라간 거고요. 뭐 이슈가 있는지 막판에 올라갔고 지에넌 에너지 계속 제가 지에넌 에너지 뭐 이렇게 오래된 애는 아닌 것 아니 오래된 애가 아니라 상승하는데 차트가 좋아졌죠. 그랬더니 계속 가네요. 상 갔으니까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나 봅니다. 상을 엄청 강상이네. 이제 상을 가면 제가 얘기했죠. 연상을 가든 삼상을 가든 뭐가 가든 간에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다이나믹 디자인 일곱 글자 종목만 잡으면 나는 좋다 해서 잡아서 먹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를 이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상가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승을 하고 나서 상승한 거에 대략 반 여기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하는 듯 하다가 한 번 더 가나 했는데 쭉 내리더니 뒤로 가네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은 여기까지는 갔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갔을 겁니다. 머리까지는 안 가도 모가지까지는 갔을 겁니다. 어깨나 모가지까지. 근데 일단 뭐 그러고 있고요. EV 첨단 소재 얘도 어저께 제가 얘기하기로 원래 목표가가 여기 그 이격이 있으니까 여긴가 보다 하는데 제가 어제 얘기한 종목이 얘인지 뭔지는 뭐 정확하게 몰라도 공간은 있다고 그랬어요. 공간은 여기는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공간이 여기죠. 여기 20 여기 22%. 근데 22% 이상이면은 어차피 상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공간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상을 들어갔네요. 안코 유전 얘기할 수가 없죠. 얘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애예요. 얘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거를 여기서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뒤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뭐 그냥 하는 말로 재수 좋으면은 여기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라고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는 갈 겁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너무 건성으로 얘기해가지고 기억이 없네요. 목소리가 막 갈라지네. 넥스턴 바이오 얘는 뭐 다 간 것 같죠 이게 다 간 것 같죠. 다 간 것 같죠. 정고점 곽초롱 자리.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이런 건데 이거를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하나 해놓고 영망치 해놓고 시작하자마자 슛 하면 이게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저 밑에서 올라가면 슈으으으으 하면 끝난다고 그랬죠. 중간에서 가면 9%나 한 11, 12% 이렇게 가면은 돌파선에 2배 정도, 2배 이상 이렇게 간다고 그랬고요. 시작하자마자 빵 뚫면은 18%에서 22% 이상 간다고 그랬죠. 오늘 이제 그런 식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얼추 다 가 보입니다. 근데 음, 얘가 뭐 지금까지 봐도 그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도 내려오고 올라가도 내려오고 올라가도 내려오고 올라가도 내려오고 올라가도 내려오고 다도 내려오고 근데 또 올라갔으니까 또 내려오겠죠. 뭐. 아니면은 한 번 더 미친 척하고 한 번 더 간다고 쳐도 내려올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다음날 분봉을 보고 하는 겁니다. 아주 나쁘진 않은 상이에요. 뭐 종가상도 아니고 나쁘진 않은데 요즘은 종가상이나 아니나 의미가 없어요. KBG 뭔 일인지 날라갔네요. 상까지 한번 찍고 상이 풀리긴 했는데 하여튼 날라갔네요. 얘가
신규주인가 봐요. 2019년. 이제 뭔가를 할 때가 됐네요. 요번에 내려가고 나서 여기 물량 위아래로 다 받아놨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나중에 여기와 여기를 이제 요 밑에서 이제 아마 횡보를 하게 되면 스윙으로 보자면 요 밑으로 해서 이제 요 밑에서 횡보를 할 때 지지선이 딱 생기는 순간 이평선이나 이런 22평선 이런 데서 잡아서 들고 가시면은 얘가 최소한 여기는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거기 좀 높게 잡았네요. 눈이 좀. 여기는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잡고 122평선 이렇게 올라올 때 22평선이 이제 얘가 깨고락 돼가지고 이렇게 22평선이 내려오면 이런 데서 첫 바닥 말고 두 번째 바닥 같을 때 두 번째 바닥 이런 데서 잡으면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거 시간 좀 걸려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서 이렇게 쭉 올라온 게 있어서 이게 거꾸러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야 되거든요. 나중에 KB주 이게 뭔데 얘는 화학주 요새 화학주 뭐 크게 그건 아닌데 얘는 다 갔네요. 얘는 뭐 다 갔습니다. 예. 끝났죠. 와이로 솔루션 뭔지 몰라도 끝났습니다. 음,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럼 몇 가지는 있는데 거기가 좀 적이 있어서 요 이격이 있는 듯해서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눈이 안 보여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격이 있는 듯해서 한 발 더 남았다도 뭐 아저씨 대사마냥 한 발 더 남았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끝났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일진 전기 좋죠? 좋은데 여기 거를 여기서 받아서 딱 하죠. 이게 한 이렇게 좋은데 얘도 이제 차트가 어 이번에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요번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들고 갈 만한 상승장이 그러니까 하락장이 빨리 와야 한번 내려오고 나서 이제 이런 것도 들고 갈 만한 이제 그 뭐지 스윙 하시는 분들의 황금장이 이제 오는 겁니다. 이런 애들도 이제 다 꼬꾸라져야 스윙 하시는 분들의 황금장이 오는 거예요. 뭐예요? 얘는 조금 애매하고요. 얘는 좀 애매합니다. 못 털은 거, 상 갔다가 제대로 안 털어서 오늘 이제 올라갔나 보다. 이제 이런 애들은 한 번 더 쏴주고 내려옵니다. 이런 애들은 보통 한 번 쏴주고 여기죠. 쐈다면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쏴주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리가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 STX 정고점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죠. 돌파하니까 이제 무너진 건데 어, 요 다음번에 한번 한 방 있지 않을까요? 은근히 곽철용 자리가 됐죠. 여기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날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요 중간에 물량 받은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으니까 뭐 여기도 그렇고요. 뭐 요 위에 부분에서 물량 받은 게 거의 없죠. 요런 거는 조금 더 여기서 능기적 거리다가 이렇게 능기적 거리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보로노이, 보로노이. 신규주라 뭐 얘기할 건 없는데 그냥 정고점까지 양봉머리 어디야? 여기야? 여기? 양봉머리, 음봉의 저점,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나 본데 1차, 2차.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게 이렇게 신규주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요거 봉 몇 개 가지고 원래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신규주는 좀 볼 게 없습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건데 MI텍 저번 시즌에 한번 얘가 상승을 꽤 했는데 계속 닝기적거리더니 인제서 한번 올라갔네요. 예. 올라갔는데 그래도 꽤 크게 한번 쏴주고 내려와야 되는데 좀 약합니다. 한 번 더 쏴주고 내려올 확률이 커요. 내려오면 이제 들고 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애들은. 음. 얘는 뭐 이런 거 아예 지금 볼 것도 없고요. 미끄럼이니까 볼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어차피 어지간해 발도도판 만들어도 다도
내려오고 돌파해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닿아도 내려오고 여기서 어차피 닿았어도 내려왔을 겁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닿아도 내려오고 돌파해도 내려오고 닿아도 내려오고 닿아도 내려오고 계속 계속 저런 식이에요. 이것도 신규주라 뭐 얘기할 건 없죠. 신규주라 얘기할 건 없는데 뭐 침해 절반 여기서 여기에 중간 여기가 목표가였는데 크게 돌파를 했네요. 신규주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뭐 따질 수 있는 거리가 없어. 뭐 숫자가 있어야 뭐 풀이를 하지. 제넨바이오 뭐 그냥 지지만 했고요. 루닛 마찬가지고요. KH전자 이런 건 볼 게 없고요. CSA 뭐야 코스믹 얘도 거의 그런 식이죠. 닿아도 내려오고 근처도 못 가고 내려오고 닿아도 내려오고 돌파해도 내려오고 닿았으니까 다음에 뭐죠? 내려오겠죠. 엠바이오니아 뭐 옛날에 제가 한번 물려서 질질 끌려갔던 종목 오늘 상승 많이 했네요. 근데 얘는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내버립니다. 예. 뭐 특징 있는 것만 이제 볼게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좀 있으면 컴퓨터 느려질 것 같거든요. 오늘 컴퓨터 컨디션 좋네. 50 몇 분인데 하나도 안 느려지네. 바이오니아, 엠바이오니아하고 다른 종목입니다. 예. 얘도 내가 왜 권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들고 가기에 괜찮아지려고 하는 건데 한 번만 더 음봉 나와주면은 물량 받는데 지나면서 투터치만 해주면은 이제 60선은 조금 애매하긴데 이건 좀 기다리십시오. 그 바이오니아 얘 거래량도 많이 없는 앤데 오늘 거래량이 좀 꽤 터졌네요. 아윈 플러스 얘도 하락을 하다가 이제 저 약간 올라가고 싶어요 하는 느낌인데 아직은 준비가 덜 됐어요. 에이프로도 뭐 얼추 다 갔죠. 여기 치매머리, 양봉머리, 치매머리 얼추 다 갔는데 보통 요럴 때 한 번 더 보통은 한 번 더 쏴주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럭키한 거를 바라보기에는 그냥 감은 좋은 건데 럭키한 거를 일부러 바라고 매수를 하고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죠. 얘는 계속 박스 매매네요. 계속 박스 매매네요. 계속 한 번 여기까지 가겠다. 여기는 여기까지 가겠다. 그건 ABL 바이오. ABL 바이오네. 나 얘 꽤 했었는데. ABL 바이오. 근데 얘가 워낙 박스라 그런지 아주 큰 수익은 안 주더라고요. ABL 바이오. 오히려 제가 막판에는 이거 한번 되게 한번 물렸었던 것 같은데. 손절했던 것 같은데. 펜엔터. 근데 제가 나름 그 수익도 그 전에 많이 냈습니다. 내기는. 맨 마지막에 좀 큰 손절을 한번 줘서 그렇지. 엔터테인먼트 맞나? 펜 엔터테인먼트. 얘는 장 요번에 코스닥 조정하고 나면 이제 들고 갈 왜냐면 이제 20선이 120선이 이제 올라갔죠. 근데 이제 아직 몰라요.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장 무너지면서 120을 깨고 여기나 재수납품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조금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뭐 그 단탄 아니 스윙이나 이런 걸 들어가시기가 지금 좀 일러요.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디 뭐 유료나 뭐 이런 거 보고 나중에 들어가도 지금 들어가는 그 자리에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게 이제 한 번도 안 무너지고 올라간다는 안 무너지고 올라간다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잡으십시오 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못 잡아도 여기서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될 걸 감수하고 여기서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얘도 차트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얜 정말 처음 보는 종목 같은데 인토로조가 뭐야 인토로조가 고령화 복지 내가 알 수가 없죠. 고령화 복지를 평소에 IHQ 얘는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 거는 네이처세 얘도 얘가 화장품인가 화장품 줄기세포 얘도 좀 더 봐야 돼.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조금 더 다 조금만 더 봐야 금주 야 금이 안 끝났네. 금이 여차하면 우리 엄마 팔찌 팔아야 된다고 그래야 될까? 금 잘 오르네요. 계속 나가리 되다가 그냥 한 한 6개월 7개월 만에 그냥 막 그냥 상승세네. 막 대책 없이 올라가네. 금이라는 거 원래 저렇게까지 안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거나 금 주식이니까. 금은 아니래도 금 주식이니까. ADM 코리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얘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대바닥을 깨는 순간 애가 완전 박살이 나버렸네. 그리고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뾰족하게 올라오면 내려가고요. 뾰족하게 올라오면 내려갑니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지지를 할지 쭉 내려갈지 이건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지수가 이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내려온다. 근데 내려오는 게 여기서 안 멈추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왜? 여기서 여기 올라갔을 때는 견뎠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올라갔을 때도 견뎠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니까 박살나버리죠. 이 높이가 이렇게 높으니까 박살나는 겁니다. 지수가 이렇게 될까봐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앞타바이오. 네, 그렇죠. 얘는 뭐야? 왜 선이 막고 있어? 뭐 얘기할 게 없죠. 앞타바이오도 그저 그런 종목은 아니었는데 애가 차트가 나가리가 되어버렸네요. 한국석유. 에너지가 계속 강세니까 에너지주가 계속 강세였으니까 얘도 차트가 발돋움 어우 좋은데 따다다다다다 이거 뭐죠? 발돋움판이죠. 그리고 발돋움판을 만들었는데 심지어 곽철용 자리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네요. 어우 좋은. 아직 에너지주가 한 방 있나 본데 에너지가 아니라 뭐 석유 기름 관련된 오일 쇼크가 오나 왜 얘가 이렇게 지지를 했을까요?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이 정도 하면 이 120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얘가 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얘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요런 데서 잡아서 요런 데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요만큼 먹는 겁니다. 여기서 요만큼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만큼 먹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3세번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뭐야 3세번 좋아하는데 두 번은 했네요. 그죠? 3세번 좋아하는데 한 번, 두 번, 근데 마지막 한 번 남았네.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모가지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게 몇 프로야? 당장 오늘부터 잡아도 72%. 또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네요.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높진 않네. 어, 괜히 호들갑만 떤 것 같네요. 예. 이구 산업 너무 뾰족하게 올라갔죠? 이 뾰족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내려온다고 그랬죠? 예. 네, 근데 얘는 뭐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한 요 정도에서 지지를 할 것 같네요.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고 한 요 정도 선에서 지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올라갈 아니 뭐 얼추 다 간 것 같아요. 얘는 얼추 다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제대로 쏜 게 없어서 요 나름 저 앞에까지 따지면 곽철용 자리 맞잖아요. 저 앞에까지 따지면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이제 이런 거 한번 쏠 때 근데 이제 이번에 쏠지 다음번에 쏠지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거 외에는 세로닉스가 저 꼭대기에서 물량 한번 받고 내려왔고요. 한 그 정도네요. 오늘 상승한 애들이 이제 그 정도인데 많이 간 애들이 워낙 크게 가서 그렇지 또 다수의 종목이 이렇게 많이 간 건 아니네요.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보면 알겠지만 어, 아니 뭐야 왜 이게 왔어? 예상가 체결가가 와버렸네. 이게 아니라 얘가 와야 되는데 어어어 뭐 아니 컴퓨터가 네 안 느려지고 좋네요 그랬더니 네 안 느려지고 좋네요 그랬더니 그 말 하자마자 갑자기 확 느려지네요. 오늘 상승률 200이가 이건데 이게 어디 갔어? 갑자기 느려져가지고 오늘 보면은 어이씨 워낙 크게 간 애들이 크게 가서 그렇지 그 이후로 이제 그 이후로 보면은 갑자기 봉이 이제 제가 여기까지 본 것 같은데 쫙 줄어들었네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 압박감이 있어서 그런가 봐. 이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없어져라.
지수가 올라가다 한번 털고 쫙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가 아마 이 선을 뚫기가 되게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이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간 것들은 많이 갔는데 나머지 찌끄레기들은 못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작은 봉들이 많은 겁니다. 밑에 있는 애들이 따라서 올라간 애들은 큰 애들이 많은데 지금 계속 고점에 지금 고점 그 전고점에 여기 전고점이라는 거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한번 뚫면 또 이제 뭐 좋은 세상 오는데 그러면 이제 공포감이 계속 조성이 되겠죠. 언제 무너지느냐 그 공포감이 더 크게 조성이 되겠죠. 목소리도 나가리고 비염도 심해지고 이거 나중에 비염 때문에 방송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수요일이니까 월, 화 다 장이 좋았으니까 내일 수요일입니다. 아시죠? 우리 이제 방송 오시는 분들 아시죠? 월, 화가 다 좋으면 수요일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근데 요즘은 종가상들도 다음날 슈팅이 크게 나오고요. 강상으로 올라가는 데도 다음날 갭이 높게 안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눈칫밥으로 경험치로 눈칫밥으로 견디는 수뿐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장 딱 흐름을 보고 빨리 오늘 장이 괜찮겠구나 슈팅하는 놈들이 많다 오늘 괜찮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매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상하게 위로 침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네. 이상하게 다 침이야. 아까 쟤도 분명히 슈팅하는 것 같았는데 벌써 침이 돼버렸네. 자꾸 이런 애들이 나오면 침, 침, 침. 오늘 위로 올려 터는구나. 오늘 웬만하면 조심해야겠다.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됩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면은. 아셨죠? 딱 이렇게 해서 끝나는 애들이 나와야 좋은 거지. 자꾸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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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아니면 심지어 올라갔던 애들이 이제 막 갭에서 이렇게 되고 이런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오늘 조심해야겠구나.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얘는 그나마 나아요. 오후에도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오후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애들 오늘 조심해야겠구나. 오늘 매매하지 말아야겠구나. 얘냐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조심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